안녕하세요. 지금 객관식 문제 풀면은 그 본문 어느 정도 다 아신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는 좀 틀려요. 또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유학서도 자기 눈에 이제 익혀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전략하려면은 이 요약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책과 같이 보셔야 돼. 우리 요약서 때에서 책을 전부터 안 보면 또 안 되고, 책도 같이 보시면서 또 이렇게 책에, 여기 요약서였던 거 책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삽입을 한다든가, 자기 거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그렇죠? 아마 이게 공부를 기본서를 안 하면 요약서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단 강의 들으면서 체크를 하시고 체크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부터는 뭐 본문 하지 않고 이 요약서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자, 66페이지까지 했습니까? 네. 66페이지까지 맞아요? 네. 예, 67페이지. 67페이지. 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시원칙은 물건이 바뀌고 또 움직일 때마다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야지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공시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원칙은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 이전입니다. 인도죠. 점유 이전, 인도입니다. 예외적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 또 우리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항공기, 자, 이런 것들은 등록제죠. 등록. 그렇죠?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공시원칙이마다 등기 방법을 한다는 거, 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이 점유 이전, 즉 인도지만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동산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시는 원칙입니다. 자, 공시원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에 의해서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자, 동산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동산의 경우 한번 볼까요? 갑소입니다. 갑이 을에게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핸드폰. 자, 핸드폰을 빌려주고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주로 이제 물건의 인도, 아까 점유 이전이었죠? 점유 이전, 이제 을이 점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은 을 소유인 줄 알고, 그쵸? 을이 평은, 공연, 선이, 무과실을 을에게, 을이 이제 팔아먹은 거죠. 휴대폰을 누구한테? 병에게. 그래서 병이 평은, 공연, 선이, 무과실로 그 휴대폰을 취득했다면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병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믿고, 점유를 믿고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병은, 공연, 선이, 무과실하는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67페이지입니다. 2번 공신의 원칙. 자, 부동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경우.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래 안정은 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정은 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지 못해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공신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이 거래 안정을 깨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자, 두 번째 보면은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일단 거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렇죠?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자,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등기를 위조한 거예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겁니다. 을 명의로. 그러고 나서 을이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병이 등기를 취득할 때
을명의로 등기된 걸 믿고, 그렇죠? 을명의로 등기된 걸 믿고 거래한 거잖아요. 전 등기를 믿고 비록 매수했지만은 이 병원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을 못한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항상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않는다 보면은 앞에 있는 자를 항상 보라 했죠?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인지 무권리자인지 보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이면은 뭐다?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고, 앞에 있는 자가 뭐다? 무권리자이면은 뭐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꼭 앞에 있는 자를 보라 했습니다. 권리자인지 무권리자인지. 이처럼 등기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68페이지 봅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즉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마다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당사자 의사표시와 전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그 우측에 있는 69페이지 등기 청구과 같이 아울러서 매년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마다. 등기를 요하는 거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된다. 매년마다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 법률에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뭐다?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한다.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합니다. 그 밑에 우측에 보면은 우리 물권 중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점유권과 그 다음에 유축권,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특수 지역권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그림 밑에 조그만 박스 있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로마다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속, 공영징수는 수용이죠? 수용. 판결, 경매,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부동산 물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게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입니다. 우리 저당권,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그 담보죄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잖아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자, 두 번 똑같이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기간이 나중에 나오지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전세권도 뭐다?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자가 뭐다?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을 소멸한다는 것. 나중에 이제 혼동을 배우지만은 혼동에서 지상권이 소멸한다든지 또 혼동에서 저당권이 소멸한다든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상속이한 소유권 취득. 자, 우리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해서 부모 재산이 상속하잖아요. 상속 등기 하지 않더라도 누구 소유 당상? 상속인 소유입니다. 이처럼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상속은 뭐다?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소유권입니다. 상속이한 소유권의 취득이라든지 또 상속이한 지상권 취득이라든지 이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입니다.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에서 뭐다?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원시 취득합니다. 자, 우리 신축 건물과 관련된 그 네 가지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문제가 잘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도 가끔 나올 지문들이 한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신축 건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신축 건물을 보증하는 일을 자,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리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적법한 소유자를 뭐한다? 추정됩니다.
이게 일반 이 신축 건물입니다. 일반 보존 등기는요, 일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신축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필기해 드릴게요. 신축 건물 안에서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 뭐다? 추정됩니다. 소유자로 추정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당연히 매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실 등기 하지 않고 이 구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 등기합니다. 즉 신축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대로 뭐다 구 건물에 이게 표제부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 구 건물을 멸실시키지 않고 바로 뭐다 신축 건물의 그냥 위치라든지 면적을 구 건물마다 그대로 변경 등기해서 기입하는 경우 이때는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셨죠? 이런 전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개 있다. 원래 미등기 하면은 매매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보존등기 해야 되잖아요. 네. 건물을 신축했으면은 팔려면은 보존등기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합의해서 뭐다? 매수인이 바로 뭐다? 바로 매수인 명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축 건물과 관련된 거, 이 법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정 저당권 취득입니다. 자, 우리 법정 저당권 취득은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이죠. 그래서 을은 A 토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부 A 토지를 뭐다? 이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 누구 명의다? 을 명의입니다. 근데 이 지료를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료 지급. 몇 년? 2년치. 2년치 지료 지급하자면은 이 임대인은 이 건물에 뭘 하게 되면은 압류를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당권처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법정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을 보다 지급받기 위해서 법정 저당권이 취득된 겁니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만 하면 됩니다. 이 건물에 뭐 하게 되면은 압류만 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보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등기하지 않은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 걸 우리가 말한다. 법정 저당권입니다. 법정 저당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년 차임 채권 연체로 저 건물에 압류한 경우,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서 뭐다 당연히 뭐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다 취득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섯 번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에 의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아파트 보면은 공용 부분 있잖아요. 네. 계단 부분. 이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취득한다. 자, 일곱 번째, 존속기간 만료한 지상권 소멸입니다. 자, 지상권 위에다가 전세권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의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은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지상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자가 그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전속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래서 등기 없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무효라는 거, 무효.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봅시다. 여덟 번째, 매장물 발견. 우리 매장물은 꼭 동산만 아니라 부동산도 매장물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발견된다. 땅속에서 건물이. 할 수 있지. 오늘 땅속에 묻어가지고 꼭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장물 발견은 동산만 취득한 게 아니라 보다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장물 발견보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매장물 발견. 자, 그 다음 보면은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입니다. 자,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자, 2층짜리 2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을 증축합니다. 네, 증축. 3층으로 증축합니다. 증축. 자, 증축하게 되면은 이 3층 건물 소유권 취득은 이 건물에 보다 부합됩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보다 이 증축된 건물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보다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증축된 건물은 낙찰자마다 낙찰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시죠? 네.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 단보다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독립성이 없어야. 독립하게 되면은 증축자가 그렇죠? 증축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이처럼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도보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분배농지, 상한 난로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공영징수, 그죠? 수용된 것도마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판결입니다. 우리 판결은 등기 없었는데 무조건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과 확인 판은 등기를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자, 등기해야만이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없고. 세 번째, 자, 현물분할 합의. 자,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까 우리 공유분할, 재판상 공유분할은 형성 판결 때문에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로 보다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등기를 요한다, 안 한다?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 됐습니다. 또 조정이 성립돼서 보다 등기가 완료한 때입니다. 조정을 해서 보다 분할된 한때도 보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보다 재판상 공유물을 분할해야만이 형성 판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고.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출연자가 등기 없이 재단 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 재단과 관계해서 법인에게 귀속되지만은 재단 법인과 제3자 사이는 보다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갑이 을 재단 법인에 재산을 A 부동산을 출연합니다. 기부하는 거죠. 출연합니다. 출연. 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이러한 출연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이 누구 소유다? 을 소유입니다. 을 소유입니다. 을 소유.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 소유다? 갑과 출연자와 재단 법인 사이는 누구 소유다? 을 소유입니다. 을 소유. 현재 등기가 을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갑 소유되어 있잖아요. 갑의 채권자 병이 이 부동산, A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압류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 이 재단법인은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누구 명의로?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출연자와는 두 사람 관계는 누구 소유인데 등기하지 않더라도 재단 소유인데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뭐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자,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부동산 등기입니다. 등기 청구권에서 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이 소멸시효가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등기 청구권은 우리 채권적 청구권 먼저 봅시다.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갑 소유 부동산을. 근데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을은 이제 대금을 지급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 즉 당사자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즉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주로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래서 을은 언제까지 등기를 해달라 해야 된다? 10년.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0년에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내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구하잖아요. 갑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갑은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처럼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립니다. 채권 청구권은. 그래서 이 법률 첫 번째 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경우보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립니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우리 법률 행위라는 거는 많잖아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든지 증여라든지, 그렇죠?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의한 법률 행위 있는 경우 이처럼 등기를 유효한다. 자, 두 번째, 취득시에 의한 등기입니다. 원래 우리 취득시효는 성질상 뭐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지만은 우리 민법 245조는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된다? 10년. 이것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자,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복되어 있네요. 뭐 다섯 번째는 지워도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입니다. 우리 민법에 우리 임대차에서 규정됐습니다.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보다 언제까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이내? 10년 지나도 안 해준다. 그렇죠? 10년 지나든 10년 안 되든 간에 임대인이 해주지 않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부동산 환매 등기입니다. 자, 부동산 환매 등기도 등기를 위합니다. 자, 이 주의할 점은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면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환매 특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환매 등기도 합니다. 등기를 합니다. 등기. 그래서 그때 약정을 몇 년이냐면 다시 환매를 하게 되면 5년입니다. 5년. 5년 약정 했답시다. 5년 연장할 수도 없죠? 5년 했답시다. 자, 그러면은 환매권 5년이 지나면 5년이 되면은 이때 이제 환매권 행사하잖아요. 환매권 행사. 이 환매권 행사 시부터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 그러면 이 환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환매권 행사는 5년이 한다면 15년이 지나요. 그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계약이 체결한 때부터 10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법률이 한 때부터 10년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부터 몇 년? 10년. 환매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매는, 자, 위에 보면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법률의 한때부터 몇 년?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환매권은 뭐다? 환매 특약의 한때부터 10년이 아니라 뭐다? 환매권 행사. 자, 3년이다 하면은 3년이 지나부터 뭐다? 환매권 행사해야 되고. 그렇죠? 뭐 1년이다 하면은 1년 있다가 뭐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환매권 등기도 뭐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보면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전 소유자의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정 등기.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러고 나서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대로 저당권이 뭐다? 인수하는 조건에서 매매하고 등기가 해야 됩니다. 소유자죠? 소유자. 자, 그러고 나서 이 갑이 변전한 겁니다.
저작권자예요. 채무변제. 채무변제. 당연히 소유자가 당연히 뭐다? 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 당연히 뭐다? 무효가 되잖아요. 안 해주면 뭐다? 현재 소유자가 뭐다? 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누구도 할 수 있다? 전 소유자. 전 소유자 갑도 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권은 뭐다? 10년의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된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10년 이내 뭐 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주로 이제 계약에 기해서 뭐다? 이 계약에 기해서 얼마든지 가본 뭐다? 말소, 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도 뭐다? 저당권 설정된 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입니다. 우리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보다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우리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 등기 청구권. 우리 법정지상권도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번 사례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 그 위에 그림이 있죠. 자, 갑소인데 을이 등기를 유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유지한 겁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병은 아까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했죠?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면은 갑은 병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있게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즉, 을을 개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있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직접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다이렉트로 뭐다? 소유권 이전 느낌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소유권 이전 느낌의 말소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취득시효는 될 수,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등기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선이다. 그럼 나중에 마다 10년 동안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은. 비록 뭐다에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10년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원인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행위자는 말소 등기를 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된다. 자, 이것도 이제 주의하시면은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지만은 이론적으로 을에게 매매라고 등기를 해줍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매수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무효. 자, 무효가 되면은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등기를 해줬으니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말소를 구할 수 있죠. 이처럼 말소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다? 무효가 되면 당연히 뭐다? 누구 명의로 복귀된다? 갑 명의로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귀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뭐다? 복귀가 되지만, 등기 없이도 복귀가 되지만은 뭘 해야 된다? 안 해주면은, 그렇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 않고 복귀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병에게 팔아먹습니다. 매매하고 등기하잖아요. 그럼 선이면은 이처럼 매매 후,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제 후죠. 만약 해제 후로 한다면, 해제 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면은 선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되고. 이론적으로 뭐다? 일단은 해제, 취소가 되면 뭐다? 원상복귀, 그렇죠?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뭐다? 복귀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원소유자 뭐 한다? 복귀된다. 복귀된다. 자, 마지막 보면은 목적물 인도를 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목적물 인도받아.
자,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쵸? 등기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봅시다. 등기 말소입니다. 등기 불법 말소.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 을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1순위로. 그래서 갑이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을이 소유자가 뭐다?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거예요. 뭐 등기를 의지해서 말소했는지, 말소하고 누구한테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이 정한테 돈을 빌리고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이 정에게. 자, 이때 이 갑은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권의 효력은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갑의 등기는 뭐다? 말소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뭐다? 그대로 뭐다? 말소되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지, 효력이 존속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하고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든 뭐하든 상관없이 뭐다? 저당권 설정되고 유효하게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면은 효력 전속 요건이다. 전속 동그라미, 발생 동그라미, 전속 동그라미. 등기는 발생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일단 등기가 된 이후에는 뭐다?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든 뭐하든 간에 그 등기는 뭐다? 추정됩니다. 누구 소유로? 누구 등기로? 본래 말소된, 그렇죠? 말소된 등기 명의로 뭐다? 추정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갑의 등기는 뭐다? 효력이 물권 효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1순위 저당권이라서 뭐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갑은 말소 회복 등기 하려면 회복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 소유자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그래서 소유권 현재 등기상이 아니라 뭐다? 말소 당시 소유자 상대로 한다는 거. 자, 세 번째도 읽어보시죠. 근데 병과 정이 뭐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로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일단은 뭐다? 승낙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병과 정은.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이미 정이 저당권을 실행했다. 근데 굳이 갑 입장에서는 회복 등기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기냐면은 회복 등기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든 선순위 저당권자가 실행하든 그 저당권 선순위는 후순위 뭐 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있습니다. 그렇죠? 소멸 굳이 뭐다? 회복 등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냐? 그 구제 방법이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렇죠. 말소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다면은 갑이 1순위 저당권자잖아요.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 1순위로 배당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말소돼서 병이 정에게 저당권 설정이 됐잖아요. 결국은 정이 이제 전부 배당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은 누구한테 정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시죠? 굳이 경매가 되면은 회복 등기할 필요 없이, 그렇죠? 회복 등기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한테 2순위 저당권자한테 현재는 선순위죠? 현재 선순위. 본인이 말소되지 않다면 1순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당권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 등기 말소에서. 참 어려운 문제 나왔었죠? 자,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이거는 중요합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 매도인과 이 매수인의 법적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고, 자, 1번 을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거예요, 을이. 그렇죠? 을이 아니라 갑으로 고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림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을을 뭘로? 갑으로 고쳐주세요. 갑으로.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한 겁니다. 받지 못한 겁니다. 둘 다 몰라, 지금. 어디 수장 몰라? 저 그림 보면은 갑과 을 중간에 있잖아요. 갑과 을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없어요? 중간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그쵸? 1번, 동그라미 1번. 그 을을 뭘로 고치라고? 갑으로.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 매도인의 법적지위와 이 매수인의 법적지위입니다. 먼저 우리 매도인의 법적지위 봅시다. 갑의 매도인의 법적지위.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지만은 등기만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소유자는 누구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다? 여전히 매도인이다. 두 번째, 매도인의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 됐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갑소유로. 가부 채권자, 예를 들어서 가부 채권자 A가 감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명이 부동산에 가압류한다든가, 또는 강제 경매를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을은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내 소유다라고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소, 구제 방법이 제3자 이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소유자 누구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가부 채권자가 그 부동산마다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을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매도인의 파산 시 미등기 매수인의 환치권과 별채권도 없습니다. 자, 갑이 파산하게 되면은 이 을은 내 부동산이다라고 이 파산재단에 이 환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환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 별채권, 우선 면제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환치권과 별채권은 우측에 있죠? 네. 자, 이처럼 매도인의 이제 법적지위고, 이제 매수인의 법적지위가 중요합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매수인의 어떤 법적지위가 있는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없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다 해서 어떠한 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 물권을 취득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유자 누구다? 갑입니다. 등기하지 않는 이상.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 그림을 보면은 갑이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신축에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축자 소유자냐, 갑소유죠. 이걸 누구한테 등기를 하지 않는 채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하지 못한 채. 근데 그 신축 건물이 누가 불법 점유한 거예요? 병이 불법 점유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을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불법 점유자 병을 상대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이제 이 건물 철거는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도 하겠지만은, A 토지 을이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하고 토지를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을이 신축한 겁니다. 을이 신축. 을이 신축하고 나서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자, 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지금 누구한테? 을한테 뭐다?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또 뭐다? 이거 철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을은 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철거할 권한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뭐다?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을 누구한테 임대차 했어요? 을이. 병한테 임대차 했잖아요. 물권은 당연히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철거 청구를 해야 할 수 있다? 철거 청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병은 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임차인이라.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을 저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라고 등기만 하지 않는 채 점유는 이전한 겁니다. 점유 이전. 누가? 정이. 대금도 지급한 겁니다. 대금도 지급한 겁니다. 자, 이때 이 갑은 정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정은 철거 권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을한테 대금도 지급하고 등기만 하지 않았지 철거 권한이 있다, 없다? 철거 권한이 있습니다. 점유도 하고 있고. 자, 이 때문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마다 등기, 명의자에만 마다 철거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뭐다? 철거 처분권이 있다, 없다?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정은 철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정 상대로 뭐다?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비록 이제 갑은 을에게 매매를 했지만은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점유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유까지 하고 있고 뭐다? 대금까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지 않았지. 뭐 부동산을 인도받고 뭐 대금까지 지급했다 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지 않았지. 자, 그렇다 해서 소유자가 갑이라 해서 뭐다?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또 그 지료상당 부당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료를 사용했다 해서 을이 지료상당 부당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지 않았지만은 비록 보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두산 관계에서는, 그렇죠? 두산 관계에서는. 자, 다섯 번째 등기 청구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원칙은 이제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10년 이내에 을은보다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비록 등기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우리가 아까 안 걸린다 했잖아요. 목적물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제 과실취득입니다. 우리 과실취득은 자 일단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인도하기 전까지는 누가 과실 취득한다?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자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제가 알려드렸죠. 두 가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뭘 했을 때? 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 그렇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 자, 그러면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은 목적물을 인도했을 때. 이때도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근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해서 매수인이 뭐다? 과실을 취득한 게 아니다 했습니다. 목적물 인도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해서 뭐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과실 수취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즉, 목적물이 인도받았거나 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입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 종합적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2페이지 봅시다.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자,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등기 유효성입니다. 등기 유효성. 등기가 유효하느냐, 무효이냐, 등기 유효성 문제고, 두 번째는 뭐다? 등기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렇죠? 단속 규정. 그래서 처벌은 받을지언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법상 개인 간의 효력은 뭐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뭐다? 유효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단 주의할 점, 제일 하단에 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점 주의하시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등기 유효성 우리가 살펴봤었죠? 즉,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뭐다?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등기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 자, 그림을 먼저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 해주지 않았다 합시다.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세 사람, 갑, 을, 병이 세 사람 합의에 의해서 뭐다? 바로 갑에서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단독으로 뭐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뭐다? 등기를 해줄 수 있고 합의를 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합의 없이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고 다시 누구한테? 을이 병한테 매매한 경우 이때 병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합의가 없을 때도. 그래서 합의가 세 사람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 이 등기 청구권이 좀 다릅니다. 법리가 다릅니다. 먼저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송을 물러도리도록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임을 청구할 수 없다. 중간 매수인을 배제하여 소유권 등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이 최초 양도인이 중간생략 등기에 동의가 없었다면은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채 다시 을이 전멸한 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갑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 중간생략 등기. 즉,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의권 행사해야 된다. 자,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을 명의로 이제 되돌아오면은 을 명의로 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뭐 해야 되나? 대의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갑을 병에 합의가 있는 경우. 자, 합의가 있는 경우 법리가 좀 다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시 을이 전멸한 거잖아요. 등기해주지 않고. 그때 이제 합의로 갑이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배한테 등기해주자라고 합의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갑이 아직 등기 안 일탄다면은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가 있으면은 아까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했죠.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여전히 갑은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있고 을도 뭐다? 갑에게 뭐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시죠. 그렇죠? 우리 중간선의 등기는 합의가 있든 합의가 없든 간에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유효성. 자, 네 번째 읽어보시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라고 등기를 하지 않는 채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이 전매를 하려는데 갑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자, 전매를 할 테니까 나중에 뭐다? 병으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때 이 갑이 그럼 좋다. 그때 그러면 등기 없이 바로 병한테 해줄 테니까 그 사이에 혹시 대금이 인상되면은 얼마치 인상되면 보다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다 합시다. 그래서 인상이 됐다 합시다. 나중에 이제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뭐다? 소유권 이전 청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구할 때 이 갑은 뭐다? 을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합의가 동의가 없을 때 처음에 읽어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건데 자, 갑이 A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기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전매를 하고 전매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을이 갑한테 가지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합니다. 을이 갑한테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양수인, 매수인, 병 양수인입니다.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 저는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 채권 양도, 여러분 채무자죠? 부동산 등기를 해줘야 할 채무자. 채무자. 자, 채권 양도할 때는 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 을이 병한테 양도해서는 갑한테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아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을과 병 간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한테 양수인이 이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첫 번째, 통지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승낙입니다. 자, 이 통지는 누가 통지한다? 양도인이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한테 승낙하든 양수인한테 승낙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통지는 누가 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합니다. 누가? 을이 이 채권 양도 통지합니다. 물론 이제 이 양수인이 동의를 얻어서 대리권 수여 통지 대리권 수여를 뭐다? 동의를 얻어서 뭐다? 양수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를 받아서. 자, 원칙적으로 저는 양도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뭐다? 대항 요건에서 통지 또는 승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을이 통지만 한 거예요. 통지라고 을이 병에게 채권 양도했단다면은 병은 이 통지만으로서 뭐다? 갑이 이 통지로서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동의가 있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통지만으로. 그렇죠? 통지만으로 갑의 동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승낙. 갑이 승낙을 했단다면은 강하죠. 동의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통지만 해서 통지만 가지고 뭐다 가부 동의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5번. 그렇죠? 그래서 통지하여 뭐다 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얻어야 된다. 아니면은 승낙을 했다든가 그렇죠? 자, 중간생략 등기, 자, 무효 등기 이용은 쉬었다 합시다. 73편은 쉬었다.